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예제에 대해서 요 5kN을 10kN으로 해서 한번 P1과 P2 분력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여기가 이제 10kN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풀이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P1과 P2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kN하고 각도를 해서 사인 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요건 이제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다른 학생의 요 앞전에 그 과제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력 R하고 작용 방향하고 이제 세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이 지금 3개죠. 여기 2개, 여기 하나. 아마 요건 이제 힘의 요 3개 힘의 합력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전부 요건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으로, 그래서 요 힘과 요 힘, 그래서 X축 방향을 이렇게 X축으로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래서 요 힘이 지금 이렇게 있죠. X축에. 그래서 5kN이니까 5kN 코사인 30도 됐죠. 반대 방향이니까 3kN의 코사인 60도. 한번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단위를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3kN이라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이제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축 방향, Y축 방향, Y축 방향. 그래서 윗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플러스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는 모멘트가 없기 때문에 Y축 방향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kN의 사인 60도, 그 다음에 5kN의 사인 30도. 근데 반대 방향에 이제 1kN이죠. 얘가 1kN.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전체 요 세 힘의 합력은 요거 이제 계산해서 요 값을 여기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요 10kN을 P1과 P2로 분력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10kN하고 사인 법칙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7 이렇게 나왔죠. 과제물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고요. 자, 이어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아마 그 발인용의 정리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면 이제 5점 요즘 점이 요 선이 지금 이 선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아니면 점이 이쪽으로 가든가. 그래서 조금 이 점이 이렇게
엉뚱한데 찍혀 있는데 출판사에서 아마 좀 편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요 P1, P2, P3 요 세 힘이 어떤 평면에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요 P1, P2, P3에 의해서 이 평면에 이 세 힘에 의한 방향과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합력을 구해서 이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이제 모멘트 개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멘트의 개념은 어떤 힘에 대해서 직각된 거리를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P1과 5점까지 기준점까지의 모멘트에서는 기준이 좀 정해져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기준이 5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P1 X1이 되고 P2 X2가 되고 그 다음에 P3 X3가 되는데 우리가 모멘트에 대해서는 X축은 이쪽이 플러스고 Y축은 이쪽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시계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줍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세 힘의 합력이 가상의 합력이 점선으로 표시를 해서 R이라고 한다면 방향 크기나 방향을 아직은 모르죠. 일단 이렇게 가상을 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x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인용의 정리이고 만약에 여기서 나온 x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거나 할 때는 이제 요 가상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했고 조금 전에도 했듯이 모멘트의 개념이 되겠고 짝힘에 대해서 커플링 포스도 마찬가지 무력 모멘트라고 해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런 형태의 힘을 우리가 커플링 모멘트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우력 모멘트 또는 짝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했고 모멘트를 구할 때는 항상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 A점, B점, C점이 있는데 각각의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에서의 모멘트 그 다음에 MB에서의 모멘트 MC에서의 모멘트를 각각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A의 모멘트인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기준이 되니까 힘에다가 거리가 되겠고 힘에다가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MA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고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인용의 정리의 예제도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는 이제 구조의 이해라는 문헌당 교재를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문당에 있는 책의 내용을 조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내용이 조금씩은 이제 다르긴 하지만 거의 다루는 영역은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P가 이제 요건 이제 김문당 거죠. 김문당의 해법 건축 구조역학의 내용의 일부인데 X축 90 뉴턴의 힘이 있고 X축으로 이제 30도 각도로 이렇게 작용한다. 요때의 P1, P2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이제
뉴턴이고, 이때의 P1과 P2의 분력을 구하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요 앞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같은 개념인데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제 각도를 이렇게 좀 분해를 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앞전에 봤던 구조의 이해의 요 교재에서 봤던 거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도중에 중간중간에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롭게 이제 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힘의 성질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모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평형과 반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평형을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이제 요 앞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정정구조물 상태만 다룬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정정구조물에 이제 있어서 이제 정력학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동력학도 있죠. 동력학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력학에 대해서 다루고, 그 중에서도 정정구조물을 다루고, 그다음에 부정정구조물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정정구조물만 다루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의 이제 안정상태, 이러한 어떤 구속에 있어서 이러한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요 물체가 이제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좀 읽어보면 몇 개의 힘이 구속을 받지 않는 어떤 물체에 작용해서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회전하지도 않고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평형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구속 상태에서 물체가, 여기서 말하는 물체는 이제 구조물이 되는 거죠.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 우리가 이제 건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물. 요게 이 물체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안정한 상태, 안정성 상태. 그래서 뭐 여기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물체의 안정 상태를, 평형 상태를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평형 조건이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요번 학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평형 조건은 힘을 받는 물체가 평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형을 이루느냐? 정지된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걸 좀 말로 표현하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회전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 상태, 요걸 평형 조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말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의 그 안정 상태를 계산, 즉 구조 해석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식으로 일단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을 좀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요 수평 방향의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 방향의 모든 힘이 다 더해서 0이 되고, 그다음에 수평 방향의 힘도 모두 다 더해서 0이 되면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하지 않으면, 회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회전을 안 하게 되니까, 요게 이제 평행 조건의 그 세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방정식이 세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세 가지 방정식, 세 개의 방정식. 그래서 세 개의 방정식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미지수가 있게 되는데, 미지수, unknown 상태, 미지수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수가 있게 되는데, 이 미지수의 개수만큼 우리가 방정식의 개수가 있어야 그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지수가 3개다. 그러면 방정식이 3개 이상이 있어야 그 해결이 된다. 문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 조건식을 이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방정식이 3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정식이 이 평행 조건식 3개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물체, 그런 구조물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정정 구조물하고 부정정 구조물이 있는데, 이 부정정 구조물 같은 경우는 평행 조건식 3개만 가지고는 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밖에 다른 조건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요번 시간에 다루는 것은 이제 정정 구조물 상태만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이 되는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힘의 분해라든가 힘의 합력을 구한다든가 분력을 구할 때 어떤 그 그림을 힘을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힘을 분해해서 x축은 x축대로, y축은 y축대로 이렇게 모아서 그 합력 또는 분력을 구했는데, 그런 것들을 도해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해법. 그래서 이제 뭐 시력도라든가 연력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즉, 이 부분은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나 고대인들이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삼각함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하학적 방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하학적 방법은 결국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모르는 미지의 수를 이제 얻어내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한 게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도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기하학적 방법, 즉 도해법이라든가 시력도나 연력도법, 이런 도해법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수식 방법을 이용을 해서 풀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수식 방법을 이용을 하고, 여기 이제 수식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구조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린 한국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이제 마이다스 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 구조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마이다스 젠을 이용을 해서 구조 해석을 하게 되고 단면 설계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 마이다스 젠뿐만이 아니고 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셉 2000이라든가 셉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업그레이드 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이탭스라든가 이런 기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구조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정력학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평형 조건석 있죠. 평형 조건식 세 가지 식을 지금 소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학기의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간단한 평형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예전에 그 줄다리기 초등학교 때 뭐 줄다리기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천군 백군 이렇게 나눠서 밧줄을 이렇게 양쪽에서 당기면 기준점이 돼서 이 힘이 P1과 P2의 힘이 동등하면 이 기준점이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일부 P1과 P2의 힘이 깨지게 되면 P1이 크면 이쪽으로 땅이 옮겨가겠죠. 그런 관계가 이제 되는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축물은 이제 안정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미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사인 법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인 법칙과 라미의 법칙은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P1과 P2와 P3 이 세 힘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각각의 각도를 이루고 작용을 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때에 요때에 이 P1과 P2, P3 그리고 각각의 그 힘에서 생기는 힘에 의해서 이루는 이 각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라미의 법칙이 되고 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1에 있어서는 P1을 이 사인 이 반대쪽 이 세타 1의 요 값이 그 다음 P2를 사인 세타 2로 나눈 이 값하고 같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등식이 성립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등식이 성립을 하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이꼴 되어 있는데 따라서 식이 3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라미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P1이라든가 P2, P3 이런 것들을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각각의 세타 1, 세타 2, 세타 3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 라미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20kN의 힘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여기 100이 이제 100 오타가 있죠. 120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0으로 고치면 되겠어요. 이렇게 120 여기 풀이가 지금 100이니까 다시 좀 해서 여기를 100으로 고치죠. 100kN의 힘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당기고 있고 이렇게 장력이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장력이 됩니다. 장력 T1과 T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요게 이제 여기 120도니까 180도 빼면 얼마 되나요? 60도가 남죠. 그럼 얘가 30도 되는 거니까 이 T1과 T2가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라미의 법칙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미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요거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요건 아는 거죠. 지금 주어졌으니까 100kN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게 여기에 알고 있죠. 각도를 120도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라미의 법칙 여기에 라미의 법칙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라미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P가 지금 100kN니까 100kN을 사인 120도로 이렇게 나눈 요것은 한쪽에 T를 모르죠. 이게 지금 이걸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 모르는 T를 놓고 이게 마찬가지 여기 각도가 120도가 되니까 이렇게 120도 사인 120도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T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좀 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T 사인 120 이꼴 100 kN의 사인 12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사인 120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T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니까 사인 12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T는 결국 어떻게 돼요? 100이 되겠죠. 100kN. 그래서 답이 100kN이죠. 100입니다. 이걸 100으로 고쳐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장력, 즉 여기서 당기는 힘이 지금 100kN으로 이쪽도 100kN, 이쪽도 100kN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60kN 이렇게 적용하고 여기가 이제 90도고 여기는 60도고 여기는 30도일 때 요 힘과 요 힘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지금 AC 벡터, AC 부지의 힘, AC 벡터의 양과 벡터량 이렇게 그 다음에 BC 벡터량 BC 벡터량 이걸 각각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라미의 법칙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건 풀이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평행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미의 법칙, 사인 법칙이 하나 나왔는데, 그건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풍선이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부풀어진 풍선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물론 뭐 세게 더 누르면 터지겠지만, 터지기까지 하면 안 되고, 조금 살살 누르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가는데 여기 풍선 안에는 지금 우리가 공기를 넣었기 때문에 공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공기 분자들이. 그래서 풍선을 누르면 이게 이제 공기들이 이 풍선을 이렇게 외부에서 하중을 가하니까, 힘을 가하니까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죠. 이렇게 요 밀어내려고 하는 힘, 요게 이제 발력이 되는 거죠. 리액션 포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발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구조물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물론 이제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구조물의 하중 즉 무게가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죠. 무게가 누르면 GL 라인이 이렇게 있죠. GL 라인. 그라운드 레벨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렇게 누르면 안반이 있거나 뭐 견고한 지표면이 있고 GL 라인이 있고, 요게 누르면 이 힘이 가해지면 요만큼의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매 힘이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요 힘이 요렇게 누르는데 요 힘이 P인데, P만큼의 반대 방향으로 P가 생겨야 이 힘, 요 P와 요 P가 평형을 이루어야, 즉 이 꼴이 돼야 이 집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겠죠.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평형 조건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 모멘트가 전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이 집이 이대로 있으려면 이 상태로 있어야지 되죠. 지금 집이 이 상태로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이 집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이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요 P만큼 힘이 이 위에서 무게가 이렇게 눌러주면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이 되는 힘이 있어야 이게 밸런스가 맞게 된다. 즉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따라서 요 반대 방향, 이게 이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힘, 요걸 우리가 리액션, R 힘이 된다. 이런 얘기죠. 발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발력이란 해가지고 구조물에 작용한 하중에 대응해서 구조물 지점에서 반작용으로 일어난 인력의 일종의 외력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발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발력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지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지점은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집이 이렇게 있는데 GL 라인이 이렇게 있고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지점이 되는 거죠. 요 지점이 어떤 상태냐, 이 지점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지점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점이 내려왔다가 이게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밀면 요 바퀴가 달렸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요걸 우리가 움직이니까 이동한다. 그래서 이동 지점, 이동 지점, 지지점 또는 이동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고 여기가 견고하게 붙어있다. 이렇게 견고하게 붙어있다. 뭐 밀어도 밀리지 않고, 그죠? 돌려도 돌아가지 않고 이런 상태. 이걸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완전히 픽스되어 있다. 이게 픽스되어 있는 상태 또는 리지드 된 상태. 예, 리지드 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그 지지점에서 생기는 고정단이 됩니다. 고정단. 그래서 이동단, 고정단.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고정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 회전하는 상태,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죠. 요 회전한다 해서 회전 상태, 회전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힌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점의 상태가 되고, 이 지점의 상태에 따라서 반력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반력의 개수. 그걸 우리가 반력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전단은 이렇게 표시하고, 체계에 따라서는 어떤 책은 이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요 회전단, 요 이동단. 그래서 여기 지금 회전단, 이동단. 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회전단이구나. 즉 이렇게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이제 우리 삼천포 대교 가다 보면 교량이 있는데, 교량에 거기 삼천포 대교가 이제 사장교잖아요. 사장교 이렇게 주탑이 있고, 주탑. 사장교 맞죠? 이렇게 주탑이 있고, 이게 요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남해대교는 이제 현수교가 되고, 여기는 이제 사장교라고 한다면 자주 안 가니까 잊어버렸네요. 이게. 어쨌든 여기 사장교가 이렇게 있을 때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 상판이 있고, 요 위에 차가 다니겠죠. 요때에 요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케이블을 요것만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케이블이 출렁출렁 이렇게 이 교량이 차가 다니거나 바람이 불면 출렁출렁 하겠죠. 케이블이 출렁출렁 해도 여기에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핀, 즉 힌지이기 때문에, 즉 회전단, 지금 얘기한 회전단이기 때문에
뺑글뺑글 돌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회전단이 아니고 여기로 꽉 고정단으로 이렇게 묶어놨다. 그러면 이게 끊기겠죠. 이 상판이 움직이면서 견디지 못하고 끊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핀을 꽂아서 움직이게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 주는 거죠. 이 상판이 움직이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이 회전단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회전단의 핀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고 그쪽에 가게 되면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상태다 그러면 회전단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이고 바퀴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동단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아까 픽스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고정단이다.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요 이동단, 회전단, 고정단에 있어서의 반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회전단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케이블이 달려서 여기 이제 핀이 꽂혀 있어서 이게 회전한다 이렇게 보면 X축과 Y축, 여기에서의 X축과 Y축에 대해서 반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수평 반력과 수직 반력이 생긴다. 이해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힘의 불력이나 합력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힘, 케이블이 이렇게 당기니까 장력이 있겠죠, 장력. 그러면 요 힘은 요 힘과 요 힘으로 이렇게 분해되잖아요. 요게 수평, 요게 수직 힘으로 분해되니까 수평 반력과 수직 반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회전단인 경우에. 따라서 회전단인 경우에 반력수는 몇 개다? 두 개. 어떤 게 생기냐? 수평 반력과 수직 반력이 생기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단은 지금 이렇게 바퀴가 달렸으니까 이렇게 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밀리겠죠? 여기 이만큼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동하니까 요 수평에 대한 요 반대 방향이 힘이 없다는 얘기죠. 왜? 밀리니까. 밀었는데 이렇게 밀렸잖아요. 안 밀리지 않으면은 반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만큼의 힘을 가하니까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따라서 반력, 리액션이 없다는 얘기죠. 리액션이 없다. 반면에 수직 반력은 어때요? 이렇게 지지하는 상태에서 이게 밑으로 작용을 하는데 밑으로 더 이상 안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반대 방향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따라서 이동단인 경우에 반력은 요 수직 반력, 요 하나만 있는 거죠. 요 수평 반력은 없는 거죠, 지금. 왜?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동단이니까 이동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요 반력이 없다. 따라서 반력만 보면 수직 반력만 있다. 그 다음에 고정단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수평에 대해서도 밀리지 않아야 되고 수직에 대해서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모멘트에 대해서도 돌아가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반력이 몇 개예요? 요 세 개가 된다 이게요. 수평, 수직, 모멘트. 그래서 반력이 세 개다. 이렇게. 그래서 요 반력의 개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 놓은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동단, 회전단, 고정단은 각각의 반력의 개수가 이렇게 되더라. 여기가 요 개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단은 한 개,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기억을 해서 나중에 요 반력의 개수를 이렇게 카운팅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좀 기억을 해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력의 개수에 있어서 그 지점의 이름이라든가 역할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뭐 집에서 라미의 법칙 이걸 활용해서 요거 하나 좀 풀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60kN인데 이거를 30kN 각도는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해서 한번 풀어서 이렇게 카페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